이번에는 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전환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일단 그림은 두 전구 가나를 10분 동안 사용할 때 전구에서 발생하는 비대에너지와 열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럼 봐요. 자, 일단 그림은 두 전구 가나를 사용을 했잖아. 그러면 전체 가해준 전기에너지를 좀 볼 거야. 전기에너지는 가 같은 경우에는 4800줄만큼의 전기에너지를 공급해 준 거고, 나는 7200줄의 전기에너지를 공급해 준 거지. 이 중에서 빛으로 사용된 거 3600줄로 똑같단 말이야. 자, 그러면 두 전구의 밝기는 뭐 봐야 돼? 빛에너지만 보면 돼. 빛에너지. 그래서 방출되는 빛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밝기는 같다라고 돼야 돼.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고, 두 전구의 소비 전력의 비 물었다. 그러면 전기에너지를 보면 되지. 전기에너지 1초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 양이 소비 전력이다. 그러면은 4800대 7200이니까 얘는 2대 3이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 되겠네. 디귿, 가를 사용할 때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그치, 똑같은 빛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발생을 시키는데 전기에너지가 적게 들었잖아. 그래서 가를 사용할 때 전기에너지가 절약된다 라는 거고, 나는 공급받은 전기에너지의 50%, 공급받은 전기에너지가 얼마? 7200줄이고 열에너지가 얼마다? 3600줄이잖아. 그러면 50%를 열에너지로 전환한 거 맞지?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2번 문제. 100W인 전구를 200V 전압에 연결하여 1시간 동안 사용했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을 좀 보고 넘어갈까? 전력이 100W고 전구의 전압이 200V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뭐 구하는 식, 전력 구하는 식이 있었잖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라는 식이 있었지.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얼마 나와? 전류값이 얼마 나온다? 0.5A다 이렇게 나오겠네. 일단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V는 IR이라고 하는 옴의 법칙이 있었지. V는 IR이라고 하는 옴의 법칙. 여기다가 전압과 전류를 대입시켜주면 저항값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저항값 얼마 나온다? 400옴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일단 여기까지 풀어놓고 문제를 볼 거야. 전구의 저항은 400옴이다. 맞지? 전력량 물었어. 전력량은 어떻게 구해?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는 거잖아. 이때 전력은 와트, 시간은 C로 아워로 나타낸다. 그래서 100W시다 라는 거 맞겠죠? 자,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0.5A였지 2A 아니고 0.5A이다 라고 돼야 되겠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 될 거고, 소모한 전기에너지 물었다. 전기에너지는 어떻게?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니까 전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때 시간은 뭐로 나타내줘야 돼? 초로 나타내줘야 되지. 3600초. 전력 200, 시간이 3600이니까 36만 줄 사용한 거 맞지? 전구는 1초 동안 100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전력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1초 동안 전력이 100W니까 전기 에너지는 얼마가 돼? 100줄이 되겠지? 그래서 100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라는 내용 맞겠네. 그래서 2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일단 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리고 전원은 220V 라고 나와 있어. 자, 전력하고 사용 시간이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전력량도 구할 수 있겠네. 여기다가 전력량 이렇게 둘 거야. 전력량이라고 두고요. 전력 곱하기 시간이야. 얘는 사용 시간이 4분의 1시간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100W시 2시간이니까 1000W시 30분이니까 2분의 1시간 이렇게 되겠지. 600W시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보기를 볼까? 하루 동안 세타
세탁기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자,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를 보는 거야. 하루 동안이라고 그래서 하루 동안 전기 에너지 전력량을 보면 돼. 전력량과 뭐한다? 전력량과 비례하더라 라는 거. 전력량 누가 제일 커? 세탁기가 제일 크잖아. 그래서 가는 맞는 내용 되겠네. 한 달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 물었어. 그러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에다가 한 달은 30일이니까 30일 곱하면 되겠네. 그럼 1700 곱하기 30 하면 되니까 1.7kWh 되겠지. 그래서 51kWh 되는 거 맞는 내용 되겠다. 그치? 전기 에너지를 주로 소리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전제품. 뭐야 이거는? 소리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전제품은 스피커잖아. 그치? 스피커랑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전제품은 전기밥솥이지. 소비 전력 누가 더 크다? 전기밥솥이 소비 전력이 더 크다. 그래서 소리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전제품이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전제품보다 소비 전력이 더 크다? 아니지, 더 작다라고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나가 되는 3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4번 문제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소비 전력 쭉 나와 있으니까 바로 보기 보면서 정리를 할게. 일단 충전기 나와 있다. 충전기 1시간 동안 사용하면 전기에너지 물었지. 전기에너지는 전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때 시간의 단위가 뭐다? 초였지. 자, 그러면은 전력 얼마 나와 있다? 충전기의 전력이 6W 나와 있고요. 1시간이니까 3600초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2만 아니고 2만 1000줄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 된다. 자, 그 다음 2만 1600줄 그치? 니은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 누구? 전기밥솥이나 아니면 난로, 장판 이런 거 되겠지. 빛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 뭐 있다? LED 등, 형광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지? 자, 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전력 보면 된다 그랬다. 그지? 그래서 빛에너지로 전환되는 기구가 훨씬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더라.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더라. 맞는 내용 됩니다. 됐죠? 자, 디귿.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은 시간 사용할 때라고 했어. 에어컨의 소비 전력은 1200. 선풍기의 소비 전력은 얼마였다? 40이었잖아. 그럼 몇 배 차이나? 30배 차이 나지. 그래서 선풍기 30대를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과 같다. 30배 차이 나니까 맞는 내용 되겠다. 그래서 옳은 답은 니은 디귿 때는 4번인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5번 문제. 그림은 어떤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기구이고 표는 전기기구의 하루 사용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전력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전압이다. 그치? 전압 나와 있고 전력 나와 있고 사용 시간 나와 있네. 전력량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일단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부터 구할게. 2000W시 나올 거고 얘는 800W시 나올 거고 얘는 1800W시 얘는 1000W시 그리고 400W시가 되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2000, 3000, 4000, 5000, 6000 나오겠네. 다 더하면 6000 와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와트시. 자, 얘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거고 한 달 동안 사용한 거 물었다. 그럼 곱하기 30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땡땡땡 킬로와트시 해주고요. 180 킬로와트시 나올 거야. 한 달 동안. 그럼 1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이 100원이니까 100 곱하면 되니까 18,000원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6번 문제 보면은 마찬가지 동일한 내용이야. 하루 동안 전구는 몇 시간? 10시간 사용했고요. 에어컨은 2시간 사용했고 전열기도 2시간, 냉장고는 24시간 사용을 했고요. 텔레비전은 10시간씩 사용을 했대. 한 달 전기 요금인데 하루 동안 사용한 거 일단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했다. 그지? 얘는 1000W시 나올 거고 얘는 2000W시. 그리고 1200W시, 24800W시. 그리고 얘는 1000W시.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1000, 3000, 4000, 8000, 9000, 만 나오네. 그치? 그러면 만 와트시니까 이거 얼마 나와? 10
킬로와트시 나오겠지. 근데 한 달 동안 사용한 거니까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31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얼마 나온다? 300킬로와트시 나오니까 1킬로와트시당 100원. 그러면 3만원 나오겠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다 라는 거 쉽게 풀 수 있었다. 자, 7번 문제. 어느 전열기에 220V 440W라고 씌어 있다라고 했다. 그럼 얘는 전압이 얼마? 220V일 때 전력이 얼마? 440W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까도 했지만 뭐 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였잖아. 그래서 전류값 구할 수 있었지. 이가 얼마 나온다? 2A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옴의 법칙 V는 IR이라고 하는 옴의 법칙 가지고 뭐도 구할 수 있어? 저항도 구할 수 있었지. 그지? 저항은 110옴이었네. 그리고 뭐 전력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간이 주어지면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보기 보면서 정리를 하자. 220V를 걸어주면 440W의 전력을 소비한다. 맞지? 2시간 동안 사용을 했대. 그러면은 440W 곱하기 2시간 하니까 880W의 전력량을 소비된다. 맞죠? 자, 전력이 440W니까 1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220줄 아니고 얼마? 440줄이다. 이렇게 되겠네. 220V를 걸어주면 2A의 전류, 여기서 구했지? 2A의 전류가 흐른다. 맞고, 전기저항 구했다. 110옴. 맞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440줄이 돼야 되겠다. 됐죠? 자, 8번. 우제가 하루 동안 사용한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을 나타냈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옆에다가 전력량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자, 20분이면 3분의 1시간이고 10분이면 6분의 1시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얘는 3분의 35W시 나올 거고 얘는 360W시 그리고 6분의 1이니까 300W시 그리고 24W시 16W시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은 하루 동안 사용한 TV 전력량 물었다. TV 여기 있네. 하루 동안 사용 20 그냥 곱하면 안 된다. 그치? 3분의 1 곱해야 되니까 700W시 아니고 3분의 35W시 이렇게 돼야 되겠다. 됐지?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가장 큰 제품은 쭉 봤더니 얘가 제일 크다. 그치? 노트북이 가장 크다라는 거 맞고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자, 그 다음 헤어드라이가 1초 동안 소비되는 전기에너지. 이거 뭐 물어는 거야? 전력 묻는 거잖아. 그치? 1초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 전력. 그래서 헤어드라이어 전력이 1800W니까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에너지는 1800줄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조명 1은 1시간 동안 6줄의 전기에너지를 소비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전기에너지 물어서니까 어떻게 돼? 전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때 시간은 초니까 12 곱하기 3600초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6줄 아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조명 1과 조명 2의 밝기가 같다면 이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소비 전력은 12W 8W인데 전력이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 전력이 밝기란 말이야. 그러면 같은 전기 에너지를 구해주면은 밝기가 조명 1이 더 밝단 말이야. 근데 얘는 조명 1과 조명 2의 밝기가 같으려면은 조명 2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밝기가 같다면은 조명 2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 그러면 조명 2가 방출하는 열 에너지도 더 많다. 왜? 전력이 클수록 밝기가 더 밝다고 했잖아. 효율이 좋다라는 얘기야. 같은 전기 에너지를 가졌을 때 효율이 좋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라는 얘기는 열 에너지를 적게 발생한다. 그래서 효율이 좋지 않은 조명 B가 열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방출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다. 됐지?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어. 9번 문제. 표는 소비 전력이 다른 세 전구다 라고 나와 있어. 자, A, B, C를 사용한 시간과 이 시간 동안 세 전구가 사용한 전력량이다. 자,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전구의 전력을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전력. 그러면 A는 전력이 얼마? 120W. B는 얼마? 180W. C는 60W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초 동안 방출하는 비대에너지는 10줄로 같다라고 했다, 그지? A, B, C를 사용할 때 1초 동안 방출하는 비대에너지는 10줄로 같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봐요. 9번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요렇게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를 좀 지울게. 이거 다시 볼 거야. 자,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세 전구가 사용한 전력량의 총량이 360W시고, 그치? 총 전력량이 A, B의 소비 전력은 각각 C의 2배, 3배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A의 전력량이 얼마? 소비 전력이 2C가 될 거고 B의 소비 전력이 3C가 되니까 전체 총 전력은 6C가 될 거잖아. 그치? 6C. 그러면 2C 곱하기 3시간 한 거잖아. 그러면 6C 플러스 6C 플러스 6C 한 것이 얼마? 360W시다 라는 거야. 그럼 6, 3, 18이니까 C가 해당하는 것이 얼마? 20W시 이렇게 되겠네. 그치? C가 20W시. 자, C의 전력량이 20W시다 라는 거야. 그치? C의 전력량이 20W시. 자, 그러면 C가 20W시고요. 아니, 20W가 되겠지. 그치? 6C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C가 20W가 되고. 20W. 그림은 A는 2배니까 40W. B는 3배니까 60W 돼야 되지. 그래서 120, 120, 120 해서 360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전력을 일단 먼저 구하는 거야. 전력 구했지? 전력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는 거야. 자, A, B, C를 사용할 때 1초 동안 방출하는 비대에너지는 10줄이다. 그럼 여기에서 비대에너지 10줄이야. 얘도 10줄이고 얘도 10줄이란 말이야. 그럼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40줄, 60줄, 20줄인데 이 중에서 비대에너지가 10, 10, 10 이렇게 된 거잖아. 자, 그러면은 요렇게 두고 이제 보기를 볼 거야. A의 전력이 40W니까 1초 동안 4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 맞는 내용이지. 같은 시간 동안 B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의 양은 비대에너지가 10줄이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바뀔 거니까 B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 양은 50줄, C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 양은 10줄이니까 3배 아니고 몇 배? 5배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A와 B를 모두 C로 교체하며 140W시의 전력량이 감소한다. 자, A, B를 전부 다 C로 교체를 하면 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A, B를 C로 교체하면 얘도 20W시가 될 거고 얘도 20W, 20W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3시간 동안 사용했으니까 60W시 그리고 2시간 동안이니까 40W시 6시간이니까 120W시. 자, 그럼 얘 다 하면 얼마? 220W시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원래는 360W인데 교체를 하니까 220W밖에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140W의 전력량이 감소한다라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9번의 답은 기억 디귿 때는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여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 봐두면 되겠다. 됐죠? 10번 문제 LED 전구에 나타난 표시이다 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얘는 전압이 얼마일 때 220V일 때 전력이 11W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라고 해서 전류값 구할 수 있다 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전류값 얼마 나와? 20분의 1 나오겠네. 그치? 20분의 1 암페어. 여기까지만 할까. 일단 저항 구하는 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전격 소비 전력은 11W이다. 맞지? 220V에서 올바르게 작동한다. 맞고요. 20분의 1A 0.05A의 전류가 흐른다.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1초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는 뭐 전력 보면 된다라고 했지. 11W는 1초에 11J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맞죠? 1시간 동안 사용하면 그랬어요.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니까 11
와트 곱하기 3600초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39600 줄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지.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1번 문제 보면은 자석 운동에 의한 전류의 발생이다. 전자기 유도를 보는 거다. 그치? 전자기 유도 현상을 보는 거야. 그치? 자,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이라고 했다. 정지 상태로 있다 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고, 자석의 N극이 코일에 가까워질 때 해볼까? N극이 가까워지면은 다가오니까 어디 여기에 코일에서 N극이 만들어지겠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N극 쪽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두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겠네. 그래서 전류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방향 되겠다. 그치? 그래서 A 검육의 B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다. 맞고요. 자석의 운동에 의해 전류가 발생하는 예로 자가, 발전, 손전 등 불이 들어오는 킥보드 전부 다 뭘 이용하는 거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코일에 N극의 자석을 가까이 접근했대. 그러면 이 코일에도 무슨 거? N극이 발생할 거야. 그럼 N극 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두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방향으로 흐를 거란 말이야. 요렇게 두고 보는 거야. 전류는 B에서 A 방향으로 흐른다. 맞고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다라고 돼야지.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전류를 미세 전류 아니고 유도 전류라고 했다. 그치? 자석을 반대로 움직이다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변하겠지. 자석을 가만히 두고 코일을 아래로 움직이면 전류는 B에서 A 방향으로 흐른다. 아니지, 코일을 아래로 움직이면 멀어지는 거잖아. 지금은 가까워지는 거고 멀어지는 거니까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A에서 B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돼야 될 거야.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3번 문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발전기, 교통카드 전부 다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과 맞고, 자석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는 당연히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다. 맞는 내용이지.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하게 되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그치?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13번의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14번 문제. 코일 근처에 자석이 놓여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자, 자석을 가까이 하면 움직였으니까 검육의 바늘이 움직인다. 맞지? 안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라고 했어. 가만히 있으면 정지하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돼야 되겠지. 그래서 2번은 틀렸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날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 유도 전류라고 하는 거 맞지? 자석을 멀리 할 때와 가까이 할 때는 반대로 움직인다. 맞지? 자석을 움직이지 않고 반대로 코일을 자석 근처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일이 움직여도 바늘이 움직이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움직이면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전류가 0이다.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돼야 되니까 2번이 답이 되겠다. 15번 문제. 기기 내부에 자석과 코일이 들어있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기기가 아닌 것은 물었다.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기기랑 아닌 거 알아두라고 했지. 그래서 교통카드, 인덕션, 하이패스, 도난 방지 장치, 금속 탐지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은 얘가 그냥 얘만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자, 기기 내부에 자석과 코일이 모두 들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만 들어있냐면 코일만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 안 배웠던 내용이야. 그치? 그냥 코일만 들어있다. 그래서 자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1번 될 거고, 요런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교통카드는 코일만 들어있다. 자석은 들어있지 않는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다. 16번 문제. 간이 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 움직였을 때 전류가 흐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지?
자석이 코일 속에 멈춰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돼야 되지 움직일 때만 전류가 흘러. 그래서 니은은 틀리네요. 빠르게 흔들면 더 센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디귿 때는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17번 문제를 보면은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발전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 여기서 많이 틀릴 수 있다 라고 했어. 그치? 전자기 유도 현상이었지. 정전기가 아니요 전자기 유도 현상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 발전기에서 운동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지.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놓았을 때 코일이 힘을 받는 현상이다. 이건 뭐다? 전자기력이야, 그지? 전자기력이라고 해서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힘을 받는 거는 관계가 없다. 움직였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거지. 자, 4번. 발전기의 발전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사라진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발전기의 발전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자, 여기서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라고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거야. 회전 날개를 회전시키면 코일 내부 자기장이 변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 얘가 전자기 유도 현상의 가장 적절한 정의가 되겠지. 그래서 17번의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8번 문제 보면은 전기 믹서를 사용할 때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 에너지가 믹서기에서 운동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이렇게 바뀔 거야. 그치? 그래서 18번의 기억은 소리 에너지다. 맞죠? 자, B, C, D를 모두 합한 값과 A 값은 같다. 공급한 에너지랑 바뀌었을 때 전체 에너지의 합이랑 어떻다고? 같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 되겠네. 전기 믹서의 전원을 끈 후 작동을 멈출 때까지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치? 움직이는데 얘는 전부 다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한다? 정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 될 거야. 그래서 18번에는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5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9번 문제 보면은 그림과 같이 장치하는 스위치 1, 2를 모두 닫고 손발전기 A의 손잡이를 일정한 밝기로 10회 돌렸대. 움직였다라는 얘기잖아. A를 움직였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손발전기 A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반대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지. 그래서 기억 내용은 틀린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손발전기 B의 손잡이는 A의 손잡이보다 더 빨리 돌아간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A가 돌아갔으니까 전류가 흘러서 B가 돌아가는 거잖아. 여기는 전동기 역할이야. 전동기 역할이고 여기는 발전기 역할이란 말이야. 그래서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빛 에너지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뀌고 발전기 B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손발전기 B의 손잡이는 A 손잡이보다 더 느리게 돌아간다. 전기 에너지가 빛, 소리, 역학적 에너지, 꼬마전구에서 빛 에너지, 버저에서 소리 에너지, 그리고 손발전기 B가 돌아가는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디귿 내용 맞는 내용. 스위치 1만 연결하면 이라고 했다. 1만 연결하면 2가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럼 2는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어떻게만 연결돼 있어? 요렇게만 연결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잖아. 그치? 2가 떨어져 있으니까. 자, 전구에서는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지? 그래서 버저랑 손발전기는 작동하지 않으니까 리을 맞는 내용. 그래서 19번의 답은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20번 문제.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발전기 내부는 자석과 코일로 되어 있다. 맞죠? 수력 발전소는 물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 맞고요. 화력 발전소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 맞고요. 풍력 발전소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 맞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는 답 고르면 되니까 5번이 답이 된다. 자, 21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플라스틱 관과 동일한 플라스틱 관과 관 A와 B
스탠드에 고정하고 B에는 LED가 연결된 코일을 감았다 라고 했어. 자, 이어서 동일한 자석을 관 A와 B를 떨어뜨렸대. 얘는 코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떨어질 거야. 뭐 한다? 자유낙하를 하겠지. 자유낙하를 할 거고. 자, 얘는 B에서는 얘가 자유낙하를 해야 되는데 코일하고 자석이 있으니까 자기장이 변한단 말이야. 그지? 자기장이 변해. 코일 쪽에 가까이 하면 변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쵸? 속력이 느려지면서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바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관 B를 통과한 자석이 더 늦게 떨어지고 자석이 관 B 코일을 지난 동안 LED에 불이 들어왔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지. 그럼 밑에 있는 보기 보자.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A와 B 모두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맞죠? A에서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저장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 마찰이나 공기장이 없을 때. B가 더 늦게 떨어진 이유 나와 있지.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자, 지금 원래는 이게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가 맞는 거야. 근데 위에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되겠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대는 4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22번 문제. 전기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내용이야. 전기에너지 전환. 백열등은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죠? 전기난로는 운동에너지 아니고 어떤 에너지? 열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헤어드라이어 빛에너지 아니고 열에너지나 운동에너지 형태로 바뀔 거야. 휴대전화 충전기는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해서 충전이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리을 되는 3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3번 문제. 헤어드라이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이다.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자, 소리 에너지로 바뀌고 기타 에너지로 바뀌고 공기의 운동 에너지랑 열 에너지로 바뀌더라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전체 바뀐 것들을 다 합하니까 얼마 나와? 1000줄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1000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밑에 내용 보자. 보기. A에 들어갈 공급된 전기 에너지의 값 물었다. 공급된 전기 에너지 값은 1000줄이다 라는 거 맞는 내용이지. 자, 그 다음 헤어드라이에서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주로 전동기와 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아니지. 공기의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그치? 열 에너지. 거의 대부분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더라.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헤어드라이어의 소비 전력이 2000W라면 2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그럼 전력 곱하기 시간 하면 전력량 나오는 거잖아. 그치? 4000W시니까 4kW시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24번 문제. 그림은 코일을 감은 플라스틱 관을 낙하시켜 자석이 A에서 B까지 운동돼. 자, 움직였대. 자, A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20줄이고요. B에서의 중력의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합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17줄이래.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야? 3줄이 뭐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난 다음에 빛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잖아. 그치? 됐어? 자, A에서는 정지해 있었고요. 그래서 떨어졌대. 낙하한 뒤 B의 자석의 중력의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나와 있고요. 낙하하는 동안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겠지. 그래서 얼마? 3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2번 3줄이라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25번. 스마트폰을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 모르는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눌렀다. 그럼 얘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자, 화면이 켜졌대. 그럼 얘는 빛 에너지로 바뀐 거지.
그리고 모르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찾았고 그 영상을 소리를 켜서 소리 에너지로 바뀌었어. 시청을 했대. 유튜브 영상이 재밌어. 너무 오래 시청했더니 난로처럼 따뜻해졌다.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내용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일어나는 에너지잖아. 일단 전기 에너지 다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은 없어. 그지? 자, 화면, 빛 에너지, 그리고 난로처럼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없으니까 답은 기억하고 니은되는 1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다 했고요. 자, 문제풀이 중에서 9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고 나머지 까다로운 문제 몇 문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충분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이상 문제풀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